나 투자 시작하려고 ISA를 이번에 개설했어. 그거 수익 많이 나면 건보료 폭탄 난다던데. 건보료가 뭔데? 나 보험 가입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ISA 장점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참 많은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이 작으면 의미 없지 않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요. 투자금이 작으니까 세금이라도 아껴가며 큰 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ISA로 세금 아껴도 건보료로 다 토해낸다는 기사였는데요. 아니,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개설했는데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고, 그럼 나는 ISA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다뤄달라고 요청 주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고 해석이 너무 달라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했거든요. 반면에 이런 주제는 매번 리서치를 해서 새로 만들다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가져온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점이 생기면 고정 댓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우선 건보료라고 부르는 건강보험료란, 만약 내가 큰 병에 걸려서 큰 치료비가 드는데 내가 돈이 없다면 치료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병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전 국민들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버는 돈의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내게 하고, 이렇게 모인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국민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낸다고 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과 직장에 안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내게 됩니다. 여기를 직장가입자, 여기를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직장에 안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아마 개인사업자, 건물을 가진 건물주,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많은 무직자 주부님들, 연금을 타고 계시는 은퇴소득자 등등, 여기에 그런 분들에 해당되시겠죠. 건보료는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은 월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는 돈도 공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월급의 6.86%를 매달 내는데요. 요거는 근로자랑 회사랑 3.43%씩 반반 나눠냅니다. 국민연금도 회사랑 반반 나눠내듯이 건보료도 반반 나눠냅니다. 근로자들의 세전 월급이랑 세후 월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떼서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실 때 급여 명세서를 보면 매달 내가 내고 있는 건보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라는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마다 1,000원을 버는 사람부터 몇 억을 버는 사람까지 엄청 다양하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직장가입자랑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 재산, 차량을 다 점수화해서 매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늘거나 차를 비싼 걸로 바꾸거나 부동산을 사가지고 재산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 그게 반영이 되면서 건보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ISA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 양쪽에 보이는 소득, 여기에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ISA는요, 몇 년치 수익을 한 번에 모아서 해지할 때 한 번에 짠 하면서 금융소득이 생겼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ISA를 사람에 따라서 3년이나 5년, 10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할 건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을 싹 다 모아서 해지할 때 그 해에 한 번에 발생한 걸로 인식해 버리면 한 해 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번 것이 되고, 그러면 건보료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이 건보료는 1년 단위로 책정이 되고 여기에 소득 부분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알고 가신다면 뒷부분이 이해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먼저 직장인일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장인은 바로 여기 소득이 올라가면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 소득으로 들어가려면 1년 동안 직장에서 받는 그 소득 말고 다른 소득들, 사업이나 이자나 배당 이런 소득들이 3,400만이 넘어가야 여기에 포함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몇 년 동안 IS를 열심히 굴려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싹 팔면서 해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해지하면서 잡히게 되는 이자와 배당이 우선은 200만 원만큼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넘치는 만큼을 9.9% 분리과세 하게 해주는데요. 이 분리과세 해주는 것의 금액이 3,400만 원을 넘어야 이 건보료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3,400만 원의 한도는 2022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급여 소득이 주 수익이라면 건보료 걱정을 할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모의 계산을 돌려보면요. 월급이 250만 원이신 분은 대략 매달 9만 5천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월급은 250만 원인데 월급 말고 다른 걸로 1년 동안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건보료는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도 오르지 않죠. 이번에는 동일하게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하고 한 해 동안 월급 말고 다른 걸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 5천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은 빼주고 나머지 1,600만 원의 건보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건보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나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보료는 회사에서 내주지도 않아요. 혼자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는 나와야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달 10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직장인이라면 ISA로 건보료 폭탄을 맞으려면 대략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 몇 년 동안 불려서 IS를 해지할 때 잡히는 수익 중에서 주식 차익 부분은 비과세니까 아예 빼고요. 그 중에 200만 원만큼은 비과세 해주니까 빼고요. 분리과세 해주는 부분 여기에다가 내가 따로 하고 있던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3,400만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건보료를 매기니까 실제로는 이 3,400만 원도 좀 훌쩍 넘어야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시는 구조입니다. 직장에 다니시긴 하는데 월급 말고 정말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많은 수익을 벌고 계신 그런 엔잡러라면 이런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직장인의 아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 재산, 차량 등을 감안해서 건보료를 매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다는 훨씬 이 건보료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고요. 직장인보다도 훨씬 올라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ISA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들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돈을 버는 족족 여기 소득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건보료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ISA를 했다면 몇 년 동안 모았던 걸 해지할 때 우선 200만 원은 비과세 되니까 빼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 분리과세 9.9%를 받는 부분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넘는 순간 소득이 1,000만 원이 훅 올라가게 되니까 건보료가 상승하는 것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이때도 물론 ISA 내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난 수익이 있다면 그런 건 애초에 다 비과세 되고요. 결국 비과세 200만 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과세로 잡히는 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 1,2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역가입자가 ISA를 하신다면 기억해야 하실 것은요. 어차피 소득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건보료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ISA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ISA를 3년마다 재가입을 해주면서 끊어주실 때 그 속에서 누적되는 수익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소득이 오를 때마다 대략 얼마만큼의 건보료가 올라가는지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계산한 거니까요. 정확한 것은 각자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득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일 때 건보료가 10만 4천 원, 17만 5천 원, 22만 원, 25만 4천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요, ISA로 1,200만 원을 딱 넘게 벌어서 소득이 1,000만 원이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월 5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세죠. 그러니까 꼭 ISA로 1,200만 원 언더로 수익을 맞추는 것이 웬만해서는 낫다는 겁니다. 지역가입자가 ISA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보통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자녀는 직장 가입자가 될 거고, 은퇴를 하신 부모님들은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자녀의 아래에 달려있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피부양자가 다양한 소득이 다 합한 게 3,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예 떨어져 나와서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피부양자로 있을 때보다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ISA로 한 방에 실현하는 금융소득의 크기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게 3,400을 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ISA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보료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3년에 한 번 해지를 하면서 잡히는 소득이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하면 되고요. 이 1,200만 원의 차익에는 주식의 매매 차익은 아예 제외되고 이자와 배당만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해외 투자가 되는 ETF들 있죠. 타이거 나스닥, 코덱스 S&P 이런 ETF들의 차익은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자산들로 생기는 수익을 잘 조절하셔가지고요, 1,200만 원을 넘지 않게 해야 건보료가 오르지 않고 3,4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셔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ISA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내 건보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국민건강보험이라고 검색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와서 첫 화면에 보험료 계산기 요걸 누릅니다. 맨 앞에 내 건강보험료 확인 이걸 누르면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월급 외에 ISA로 5천만 원을 벌면 건보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편하게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시뮬레이션은요, 월급은 250만 원인데 내가 투자가 대박이 나가지고 5억을 ISA로 벌었다고 가정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건보료가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갑자기 5억을 벌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사지도 않을 자동차의 견적을 계속 뽑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ISA로 생길 수 있는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걸 보시고 에이, 나는 투자금이 작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반면에 내일 당장 가서 해지하고 다른 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일부의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수익이 너무 많아져서 건보료를 신경 무지하게 많이 쓰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성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